예, 수업 여러분들 와주시냐 여러분들. 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일에 대해서 읽고 쓰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니 컨티뉴니 우리가 뭐 룹을 도는 데 있어서 그 룹을 끝내는, 그리고 그 룹을 뒤에는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란 걸 어떻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는 어떤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블랙잭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잭 게임은 이제 스페이드, 하트, 그다음에 클로버, 다이아몬드 이러한 다양한 그 어떤 모양과 함께 뭐 페이스로서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잭, 퀸, 킹, 에이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금 카드들의 조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총 52개의 카드가 있고 이걸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드들은 어떠한 특정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값이 뭐 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숫자라거나 혹은 이 클럽,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카드의 어떤 value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value가 바로 이 넘버 카드에 있어서는 그 넘버, 에이스는 11, 뭐 잭은 10, 잭, 퀸, 킹은 10 이렇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블랙잭, 지금 이 블랙잭 룰에서는요. 그래서 그 카드라고 하는 거를 지금 파이썬에서 표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세 개의 value, 그러니까 뭐 페이스, 아까 페이스가 뭐였죠? 뭐 1, 2, 3, 4, 1은 없죠. 2, 3, 4, 5, 6, 7, 8 그런 것들, 스페이드님, 하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현재 그 카드의 그 게임을 위한 value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CARD라고 하는 것이 만약 카드라면은요, 그러면 카드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페이스이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수트고 세 번째 엘리먼트는 value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의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카드 하나를 어떠한 튜플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셋을 모으는 그런 튜플이나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 그 카드를 튜플로 표현을 했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 블랙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이제 그 다 합해야 되겠죠. 그 값들을. 그랬을 때 그 어떠한 특정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블랙잭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뭐 hand value, 즉 손에 얼마만큼의 지금 그 카드가 있고 그 카드들의 밸류가 얼마인지를 합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토탈을 제로로 시작해서 내가 핸드에 들어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카드들을 본 다음에 그 카드의 세 번째 엘리먼트, 그러니까 2라고 되어 있는 지금 부분, 바로 이 value죠. 그래서 이 value라고 하는 거를 계속 더해서 그 토탈을 반환한다. 예, 뭐 틀린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대로 된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카드를 이제 프린팅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card underbar string에서 카드라고 하는 걸 하나 받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출력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가 만약 8이거나 에이스거나 그러면은요, 그 article 제일 앞에 들어있는 그 관사라 불리우는 이게 on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카드가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a나 on을 써서 그 다음에 카드의 첫 번째 엘리멘트의 값, 즉 이 face죠. 그래서 이 face에 str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card number 1, 즉 이 수가 나오는, 예,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둘 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코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로 여러분들이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이 코드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카드에
세 번째 엘리먼트 이게 뭐더라?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요, 코드를 보는 데 있어서 readability, 즉 읽기 쉽다는 측면에서 카드 2 뭘까요?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카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까먹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는 튜플로서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지만요, 이게 확실하게 어딘가 적혀져 있고 뭐 그렇고, 그거를 다시 읽어가지고서는 매뉴얼을 읽어서 이게 첫 번째는 페이스고 두 번째는 수트고 세 번째는 밸류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튜플로 하게 되면은, 그럼 튜플은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 각각의 인덱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한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딕셔너리를 배웠는데요, 이 딕셔너리를 하는 거는 어떤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뜻하는 value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딕셔너리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딕셔너리를 쓰면은 아무래도 이 키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있죠? face, value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tuple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위해서 뭐 face는 뭐다, 수트는 뭐다, 그다음 value는 이거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value는 뭐다 라는 식으로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특징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아까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좋다기보다는 비슷한 걸 하시면은요, 그래도 더 이러한 용도로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무슨 소리야? 오브젝트는 이전에 배웠는데, 오브젝트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브젝트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걸 적습니다. 그래서 CLASS하고 띄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 열고 오브젝트라고 치고 가로 닫고 땡땡을 칩니다. 이걸 많이 봤죠? 이걸 앞에를 DEF로 바꾸면은 이거는 뭐죠? 바로 card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 함수의 파라미터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DEF 펑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클래스라고 적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라고 칩니다. 이 오브젝트는 무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가로 안에 이 오브젝트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이 클래스에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파이썬을 좀 더 배우시면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지금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가로 안에 그냥 적혀져 있어야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콜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탭이 들어가서, 일단 얘는 지금 그 주석입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 쌍따옴표가 3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 하나의 그냥 주석이라고 그냥 문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무것도 안 쓰는 게 그냥 주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멘트요.
그 다음에 그냥 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뭐라 했죠? 그냥 패스는 말 그대로 그냥 패스,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그냥 패스 넘기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클래스 카드라고 하는 거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 후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CARD라고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거 있고 라지 CARD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카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오브젝트가 있을 거고 걔를 만들어라. 걔를 지금 틀 삼아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떠한 인스턴스, 오브젝트 CARD를 만들고요. 여기에 CARD face는 ace다. CARD suit는 spade다. CARD value는 11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지금 이렇게 값을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슨 의미겠죠? 이 CARD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 하나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의 face는 ace고 suit는 spade고 value는 11이다라는 약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딕셔너리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딕셔너리와의 좀 차이점은 딕셔너리는 이렇게 초반에 어떠한 값을 좀 정의를 해서 해야 한다면요. 오브젝트는 그보다 더욱더 자유롭게, 더욱더 쉽게 이렇게 카드의 face, 카드의 suit, 카드의 value라는 식으로서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거기 앞서서요. 그래서 이 카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라지 CARD라고 했던 것으로서 만들어졌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user defined typ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을 카드라고 해서 이제 카드의 타입을 확인하면은 그럼 뭐다? CARD라고 불리우는 어떤 클래스가 정의되어져 있고 그 클래스의 바로 타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카드를 튜플로 했었을 때 hand value와 카드 스트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만약 오브젝트,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이렇게 클래스로서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코드를 바꿀 수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유일하게 차이점은 지금 이 카드의 value를 쓰고 있죠. 앞에는 뭐였죠? 카드에 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만 보면은 이 2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요, 카드라고 하는 것에 value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value를 더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실 저 코드만 봐도 지금 이 펑션의 코드만 봐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일이 덜 하겠죠. 마찬가지로서 card string 함수도 보시면은 역시나 article은 뭘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죠? card의 face와 card의 suit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card의 뭐 0, card의 1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요, 이번에는 card의 face, card의 suit 이런 식으로서 그 내가 지금 뽑고자 하는 것의 키값, 어떻게 보면 키값이죠. 아무튼 attribution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딱 이 코드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혹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했었을 때에 문제가 있어서 버그가 났다면은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잘 잡아내서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바로 가장 큰 특징, 즉 카드 같은 것, 이러한 것을 튜플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썼을 때의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뭐 튜플하고 뭐까지 그렇게 딕셔너리 이런 것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요, 똑같은 카드 클래스로부터 여러분들은 다양한 많은 카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카드가 아까 블랙잭 할 때 몇 개가 있죠? 52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52개에 대해서 첫 번째 카드는 카드 1 해서 그거를 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각각에 대해서 값들 페이스와 수트와 밸류를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만들어서 걔의 페이스와 수트와 밸류를 세팅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카드 1에 대해서 카드 스트링 하면은 an ace of spades, 그 다음에 카드 2에 대해서 카드 스트링 함수를 활용하면은 이제 a2 of clubs 라고 하는 식으로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지금 이 라인이 호출이 될 때 그러면 CARD1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걔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다? 라지 CARD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face, 그 다음에 suit, 그 다음에 value 이런 식으로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ace는 뭐다? ace, suit는 spades, 그 다음에 card 1이 가리키는 거의 value는 11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코드가 실행될 때는 어떤 거다? card 2라고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실행될 때 이제 그럼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CARD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face가 있고 그 다음에 suit가 있고 그 다음에 value가 있는데 이걸 갖게 돼서 2 clubs 2라고 하는 식으로서 컴퓨터 메모리상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하고 비슷하죠. 뭐였죠? 한 몇 주 정도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였죠? 휴보 있고 그 다음에 에이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얘는 이거 가르치고 쟤는 저거 가르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섞여졌죠. 근데 그때 핵심은 뭐였죠? 휴보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했었죠? 휴보는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떠한 사람이 정의해 놓은 클래스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보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오브젝트인 에이미를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것들을 수행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기 앞서서요, 제가 간단하게 그걸 실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CS1 robots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그러면 주저주저 뭔가 막 적혀져 있죠. 근데 요때에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 있죠. 클래스 띄우고 로봇,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어떠한 사람이 지금 이 휴보와 에이미 같은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클래스 로봇 오브젝트 한 다음에 또 그 안에 뭔가 뭐 주제를 적었습니다. 근데 뭔가 적었지만요, 하여튼간 이거는 바로 이 로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어떠한 방법론이다 라는 정도로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휴보, 에이미 했던 것들이 다 이런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한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만들었고 동작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좀 딱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리고 이게 투플과의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투플은 뭐였죠? immutable이었죠. 즉 한 번 그 안에 값을 집어넣으면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카드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오브젝트들은 뭐다? mutable 합니다. 그래서 카드라고 만들어 놓고 카드 페이스, 카드 수트, 카드 밸류 한 다음에 뭔가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 수트의 hearts라고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 카드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그러니까 요 파트가 뭐죠? 나는 CARD라고 하는 어떤 네임을 가지고 걔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근데 그 오브젝트의 틀은 라지 CARD다. 그러고 나서 얘들이 실행되면은 그러면은 face는 ace고, 예, 그 다음에 뭐 suit가 있고 그 다음에 value도 있다 라는 식으로서 정했습니다. suit는 spades, value는 11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그러면 카드의 수의 값이 이제 heart가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기존에는 spade였으나 이게 나중에 heart로 바뀌어지는, 즉 튜플이 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기법을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어떤 그 카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 기존에 튜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지만은요, 또한 딕셔너리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더 효율적인 바로 이 어디 갔죠? 예, 이 클래스 카드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클래스, 이러한 오브젝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점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점이 또한 딕셔너리와의 차이점인 거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 전체를 완성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